썰답니다. 네, 나라마다 대표적인 자연 명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신기한 곳들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이상하와 아나운서는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곳이 있나요? 아무래도 규모가 큰 대자연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 네. 너무 많이 소개를 해드려서 사실 뭐 딱 한 가지를 대기에는 그래도 된다면 그랜드 캐년. 그랜드 예, 캐년. 정말 위대하죠. 아, 물이 이제 유입이 돼서 형성이 돼 있는 이제 하구입니다. 그린란드를 비롯해서 이제 알래스카, 이제 또 아이슬란드 여러 나라에서 이제 볼 수가 있지만 또 최고로 이제 꼽히는 곳이 이제 노르웨이입니다. 그렇죠. 이 북유럽 관광의 백미로 꼽히는 곳이 바로 피오르드인데요. 그렇죠.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노르웨이로 지금 떠날게요. 피오르드를 만나기 위해서 노르웨이 제2의 도시 베르겐을 찾았습니다. 피오르드 여행의 관문으로 알려진 베르겐은 12에서 13세기 노르웨이의 수도였을 만큼 번성했을 곳인데요. 브리겐 항구 안쪽에는 베르겐의 옛 영화를 말해주는 로젠크란트탑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중세 시대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나 봐요.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바로 꼭대기의 전망대 때문입니다. 여행자들의 필수 코스군요. 그렇죠. 중세시대 목조 건물이 밀집한 항구는 베르겐을 대표하는 풍경입니다. 건물 곳곳에서 당시 베르겐의 성주이자 타브 건축가인 로젠 크란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분이시군요. 이 건물은 당시 베르겐이 수도였던 13세기부터 약 600여 년간 요새이자 감옥으로 사용됐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중세 복장의 가이드가 보였는데요. 매시 정각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가이드 투어가 진행됩니다. 네. 견고하게 지어진 석조 건물 곳곳에는 요새로 사용됐을 당시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생각보다 보존이 잘 돼 있네요. 네, 건물 내부가 깔끔해서 지난 수백 년의 세월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는데요. 요새의 흔적과 함께 당시 생활상이 담긴 그림도 볼만합니다. 베르겐은 항구 도시이다 보니 주변에 수산물 음식점이 많았는데요. 어묵 레스토랑에서 어묵 샌드위치와 생선 스프로 시장길을 달랬습니다. 와, 어묵 샌드위치 맛있겠어요. 생소한데요? 네, 배도 든든하게 채웠으니 소화도 시킬 겸 자연 풍경 감상에 나섰습니다. 와, 정말 깨끗하네요. 네, 여긴 플레위엔 산입니다. 베르겐에서 꼭 가봐야 할 곳으로 꼽히는 관광 명소인데요. 해발 320m 높이의 이 산은 등산로를 따라 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산악 열차를 이용합니다. 관광객이 다 여기로 왔나 봐요. 네.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정상 쪽으로 조금씩 다가가자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려고 다들 오신 거죠. 산악 열차로 7분 정도 올라가면 전망대에 있는 정상에 도착합니다. 정상에는 전통 식당은 물론 휴식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는데요. 3, 3, 5 모여 간식을 즐기는 모습이 여유 있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되게 자연스럽네요. 뭘 드시는 거예요? 네, 어시장에서 사온 새우를 먹는 건데요. 이곳의 인기 메뉴입니다. 하지만 플레위엔 산에 인기 있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베르겐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형 크루즈 선박이 오가는 항구와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풍광이 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정말 시원한 풍경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네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나니 발걸음이 떼어지지가 않았는데요. 숲길을 걸으며 천천히 아쉬운 마음을 달래봅니다. 울창한 전나무들 그 사이로 작은 호수를 만났는데요. 정말 그 빛깔이 신비로웠습니다. 진짜 신비롭네요. 빠져들 것 같아요. 네,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까워 영상으로 남겨봤는데 어떠세요? 정말 혼자 보기가 아까우셨나 봐요. 혼자 뱅뱅 돌면서. 그러니까. 본격적인 피오르드 여행을 떠나기 위해 베르겐역을 찾았습니다. 예, 이제 피오르드 관광이 시작되는 거죠? 네, 노르웨이엔 다양한 피오르드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길고 깊은 속내 피오르드로 출발합니다.
피오르드 관광은 빙하가 만들어낸 계곡 지방을 버스와 철도, 배로 이동하는 건데요.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경치 자체가 관광입니다. 네. 한참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기차의 종착역인 플럼입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걸로 갈아타야 되는 건가요? 네, 플럼에서 열차 관광을 마치고 이제 배로 갈아타야 하는데요. 아, 플럼에서 구두방갱까지 코스가 송내 피오르드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커피, 차 등의 음료를 판매하고 있어. 아니, 한국어로도 안내가 되네요? 네, 한국 관광객이 워낙 많다 보니 수시로 아하. 한국어 안내가 나왔습니다. 예. 204km에 달하는 송내 피오르드. 1시간 10분 정도의 백길을 따라 사방으로 절경이 쭉 이어지는데요. 출발과 함께 양쪽으로 강을 휘감은 협곡이 시선을 휘어잡습니다. 배를 타면서 감상하는 풍경은요, 아무래도 기차와는 다를 것 같아요. 좀 더 가까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더 장관이 많아서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배에서 안내하는 것들은 주로 어떤 정보들이에요? 네, 주로 주변 풍광을 설명했는데 재밌던 점은 예전에 이 배가 피오르드 지역 마을에 우편물을 배달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동수단도 되고 우편 배달부 역할도 한 거네요. 네, 배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 또 다른 풍경들이 펼쳐지는데요. 만년설이 녹아 흘러내린 폭포, 카메라에 담는 순간조차 아쉬워서 그저 바라보기만 될 정도입니다. 와, 원막을 펼쳐놓죠. 네, 자연에 취해 있는 사이 1시간 반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목적지인 구두방겐에 다다르자 송내 피오르드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자, 여기는 어딘가요?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입니다. 오슬로. 그 중에서도 중앙역은 오슬로 관광의 출발점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역을 중심으로 주변에 쇼핑가와 각종 문화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어 광장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시내로 나가자 한 건물이 눈에 띄는데요. 네. 오, 건물이 굉장히 화려해요. 네, 지난 2008년 개관한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아, 사선으로 된 지붕 모양이 좀 특이해요. 네, 지붕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오를 수 있는 산책로이기도 합니다. 야, 독특한데? 예. 하얀 대리석 위에 서 있으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오슬로 사람들은 이곳에 조각상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인간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인생의 희노애락을 형상화한 작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공원을 구경하고 나오는 길인데요. 운 좋게 거리 공연단을 만났습니다. 와, 아하. 어르신들 밴드인가봐요? 실버 밴드인가요? 네, 백발의 어르신들이 시민들을 위해 흥겨운 연주를 들려줬는데요. 예. 오, 저 불기도 참 힘들 텐데. 네. 잘하시네요. 덕분에 오슬로에서의 여행을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오슬로를 떠나 스타방게르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류세 피오르드로 출발하는 관광선에 올라탔습니다. 류세 피오르드는 어떤 곳이에요? 류세 피오르드는 노르웨이의 4대 피오르드 중 하나로 거대한 암벽을 즐길 수 있는 여정입니다. 네. 송내 피오르드와는 또 다른 풍광이 펼쳐지겠군요. 풍경이 조금 더 아기자기합니다. 네. 특히 송내 피오르드보다 차비가 덜 들어서 관광객들이 더 선호를 하는데요. 아, 배를 타고 타우에 내리면 버스로 암벽 인근까지 이동합니다. 류세 피오르드 하이라이트는 바로 프레이켄스토렌입니다. 프레이켄스토렌은 피오르드 위에 칼로 잘라놓은 듯 수직으로 우뚝 솟아있는 암벽을 말하는데요. 네. 600m 암벽 위에서 내려다보는 피오르드는 그야말로 절경입니다. 그러면요, 여기는 등산을 피할 수가 없겠어요. 네, 암벽으로 가기 위해서는 험한 산길을 직접 오르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등산로는 편도 약 2시간 정도의 여정입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가파른 바위를 만나기도 하는데요.
해삼 여행을 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한다는 말이 정말 실감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참을 오르다 보니까 하늘과 한 뼘은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예. 벌써 다 올라온 거예요? 아니요. 사람들이 쉬고 있어서 저도 다 올라온 줄 알았는데요. 이제 겨우 산의 중턱입니다. 아, 여기가. 아유, 강아지도 같이 왔어요. 네, 정상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참을 제가 더 올라가야 합니다. 예. 아, 이 녀석은 무슨 고생이에요. 한번 좀 숨 돌리고요. 따라서. 잠시의 휴식을 뒤로하고 다시 힘을 내 산길을 오릅니다. 정상에 가까워지자 산세가 조금씩 험악해지는데요. 어우, 좀 그냥 어우. 올라가네요, 저렇게. 그렇게 올라가기를 2시간, 드디어 600m의 암벽이 제 눈앞에 펼쳐집니다. 600m 높이는 안 보이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겠죠? 아유. 와. 네, 이곳의 매력은 암벽 아래의 피오르들을 내려다보는 건데요. 예. 웬만한 담력이 아니고서는 일어서서 보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합니다. 저도 서서 볼 걸 생각하니까 아찔하네요. 예. 아니, 안전사고도 좀 났을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런 생각부터 하죠? 저는 그 높이가 어느 정도일까 호기심이 생겨 돌을 던져봤습니다. 예. 어때요? 어머, 오. 예, 아니요, 끝도 보이지 않는 높이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래도 쉽게 볼 수 없는 장관에 감동을 담아가기 위해 관광객들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곤히 자는 분들도 계시고요. 진짜 담력이 센가 봐요. 담력이 좋은 사람들은 더 과감히 감상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어떤 해요? 거요? 이렇게 대자연이 만들어낸 피오르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 노르웨이 여행이었습니다. 네. 아, 그 과감한 감상법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세계 곳곳에 명소들이 참 많지만요. 자연 경관만큼 질리지 않는 곳도 없는 것 같아요. 예, 마지막에 그 왜 여성분 두 분 이렇게 곤히 자는 네. 모습 봤잖아요. 그 좋아하는 사람하고 여행을 이렇게 같이 가면 얼마나 감동이 더 배가 되겠어요. 그렇죠. 혼자 가기에 좀 아까우셨을 것 같아요. 예. 혼자 정말?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찍어 오셨잖아요. 혼자 가기가 아깝다고 하셔서. 이렇게 돌기도 하고 카메라 보고. 아니 근데 제 주변에는 북유럽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물가가 좀 비싸서 걱정하시더라고요. 예, 한국에서도 이제 고물가 얘기가 나오지만 노르웨이 물가는 이제 정말 비쌉니다. 어느 정도예요? 예, 그 한국 돈으로 이제 생수 한 병이 5,000원? 그리고 이제 생맥주가 한 15,000원 정도 하는데 네. 좀 한 4-5배? 그렇네요. 네, 4-5배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아, 그리고 그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도시카드라고 조그맣게 이렇게 관광 안내소에서 파는 게 있는데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사서 이제 끊으면 이제 각 명소마다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되게 아. 저렴하고 되게 효율적인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좋은 힌트네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노르웨이 여행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